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서비스 수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유일하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 강세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서비스업 경쟁력 저하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은 7.2%로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뛴 가운데 쌀이나 밀가루 등 곡류를 이용한 가공식품과 조미료 가격도 올라 밥상 물가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콜라가 12%, 즉석밥이 8%가 올랐고 설탕과 어묵, 밀가루, 우유와 간장 가격도 4에서 7%씩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이나 국수도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올 들어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멕시코에서 팔린 차량이 42만 7,4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계시장 전체 판매 증가율은 1.9%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한 상황에서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도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볼턴의 언급은 이미 이란에 대한 단독 제재를 결정한 미국이 경우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양시장이 현재는 혼조세 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오히려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살짝 살펴보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일정이 나왔고요.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핵실험장 폭파 등 일본은 지금 패싱이 되면서 제외가 됐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측면들, 조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컸습니다. 장 초반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힘이 좀 모자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대장주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부진합니다. 5만 원 안팎을 움직이면서 액면 분할 이후에 최초로 5만 원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약세 등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단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의 낙폭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휘청휘청하면서 지금 어려운 모습이고요. 게임 업종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도 오늘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대북 관련 경협주들, 특히나 건설주나 철도 관련주들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시멘트 관련주들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SOC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주도주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4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약보합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2,470포인트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84포인트 장 초반에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하락 반전하면서 보합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가 있고요. 힘이 좀 많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수급주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 좀 사주던 외국인이 오늘은 또 반대로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만이 매수하는데 1,202억 원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투신이 사는데 특히나 금융투자가 1,555억 원이나 큰 폭의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675억 원 오히려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2%대의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49,900원, 51,1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은 오늘도 꽤 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하락이고요. 현대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3.63%나 상승하면서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1.35% 하락, 그리고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3% 하락, 삼성물산도 하락하고요. LG화학이 지금 33만 원 찍고 다시 윗방향 잡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8,500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한국전력이 오늘 4%나 상승하고요.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소폭식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62.5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34포인트 하락하면서 0.4% 가까운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867포인트대부터 855포인트대까지 쭉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가 했지만 여전히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보합권 수준도 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흐름 코스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주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수급 주체부터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069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계통의 상위 종목들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시총 상위주들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했습니다.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각각 3%대 하락에서 현재 2%, 1%대 하락이고요. 메디톡스 1%대 상승, 그리고 나노스가 무려 15%의 상승 가져가면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지금 시총 3위에서 5위까지 내려왔는데 10만원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CJNM,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지는데 펄어비스도 지금 하락이 4%, 5% 되다가 낙폭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제넥신, 포스코캠텍, 코오롱 티슈지는 올라가고요. 카카오멜론은 지금 8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컴투스가 오늘 낙폭이 7,400원 꽤나 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066원대까지 빠져내려가면서 1,070원까지 단숨에 무너지면서 원화 강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분명히 그런 측면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좀처럼 힘을 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런 거죠? 네,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좀 약세를 기록했고요.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미국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도감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페이즈 5라고 불리죠. 그런 나라들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까지도 수급적인 부담으로 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라는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호재 요인이 있지만 대외 변수가 녹록치 않다 보니까 시장 수급이 조금은 위축되고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가 부각되기보다는 남북 경협주가 강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부진, 여기에다가 수급이 위축되면서 소수 업종, 소수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소 부진한 모습,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북 경협주만 잘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소외됐다 이렇게 평가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궁금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지켜볼까요? 지금 남북 경협이 생각보다 빨리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폐기를 한다는 이슈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민간 투자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기대와 현실, 그러니까 기대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급등락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지난주처럼 지수가 종목이 좀 변동성이 보이거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따라가기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분할 매수 전략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지금은 지수와 종목과 업종 간의 굉장히 복잡한 좀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약한 가운데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쏠림 현상이 심하고 그리고 양극화되는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좀 2,400에서 2,500 박스권 등락을 반복하고 그에 따른 업종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주 같은 종목을 좀 따라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 많이 하락하고 있는 IT, 특히 그중에서 반도체 IT 가전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을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만나지 않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특히나 네. 6월 12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네. 역사적인 날이 될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폼파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조속한 비핵화를 전제할 경우에 네. 경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투자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평양 트럼프 호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상징적일 것 같은데. 네.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겠죠, 소장님도? 예,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죠. 예. 오늘인가 이거 풍계리 그렇죠. 핵실험장 파괴하는 거? 예, 오늘부터 한 이틀 정도 지금 13일부터 15일로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본은 패싱됐죠. 일본은 패싱됐고. 예. 예. 북한 참 몸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 저 얘기는 소위 말하는 북한판 마셜 플랜이냐, 원조가 아닌 무슨 투자다. 예. 저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북한 땅에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은 진짜 평화다. 돈 태워졌는데 어떻게 그쵸. 거기다가 싸우지 못하죠. 예. 평양의 대동강 쪽에 트럼프 타워 아니면 금강산도 가능할 테고. 예. 좋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능한 얘기인데, 저는 트럼프 타워가 혹시나 북한에 생기더라도 그때까지 살아있다면은 트럼프 타워에는 묵지 않을 작정입니다. 지난번 뉴욕에 불 났을 때,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그 건물에. 돈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한 양반이죠. 예. 평방제곱미터당 한 $4 더 든답니다. 그 스프링클러 달면은. 예. 그래, 그 초현대식 빌딩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니까. 뉴욕은 하다못해 소방차라도 금방 달려오는 데지만. 예. 그쪽은 저는 차라리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더라도 트럼프 타워에서 잘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트럼프 호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주무시겠다는 걸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지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분위기가 지금 나쁘진 않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어요. 지난 목요일부로 이제 다우지수까지 플러스로 돌면서 돌았어요. 예, 결국 예. 연초 대비 다 일단 플러스입니다. 나스닥이 그나마 제일 좋고.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시장이 사실 미국하고 비슷하게 좀 가주는 영향을 커플링을 받았었는데 참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상황은 은근히 좋은 것 같은데 못 가고 네. 대북 경협주만 지금 현대건설부터 해가 현대로테 예. 여러 가지 가다 보니까 시장에선 참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다 합쳐서. 그러니까요.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는 다 이렇게 흐름이 좋았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경협주라든지 북한 관련주 이런 테마주의 상승이라도 없었더라면은 예. 지금 외국인들도 코스닥 오늘 좀 팔다 보니까 코스닥 낙폭이 유난히 더 커 보이는 예, 와중에 예. 그나마 북한 재료라도 없었으면 지금 우리 지수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주 이렇게 대체 휴일로 해서 못 보던 사이에 예. 그동안 쭉 살펴보던 이 S&P 500 지수 여기에서 마침내 의미 있는 선을 돌파했습니다.
즉 1월 초 연중 고점 사상 최고치하고 2월 급락 이후에 이 반등에 나왔던 이 점을 올라선 거죠. 예. 이동평균선이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올라섰습니다. 올라서서 자 그렇다면은 이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침내 이번 장은 의외로 보시면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월간 일목균형표상에서 예. 이 선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이 이른바 전환선입니다. 이 검은색은 기준선이라고 해서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살피는 선들이죠. 예. 그래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11년,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도 자칫 이 기준선, 좀 더 묵직한 이 기준선을 슬쩍 물고 내려가기도 했었고 2016년 2월 달에 그때 연초에 막 난리 났을 때 중국 뭐 자본 유출 만회할 때 그때도 했는데 이번에 이 굉장히 2월 달에 그 변동성이 커지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전환선 살짝 깨고 내려오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흐름이었고 자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다면은 계속해서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은 일단 뉴욕 증시 강하다 쪽으로 배팅을 하죠. 예. 인정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이 증시를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북한 쪽에 이렇게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것도 저는 또 뭐 증시 부분도 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시면은 현 상황에 이렇게 굉장히 과매수 국면이죠. 그러나 이 버블장에서는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도 보셨다시피 기술적 보조지표에서 과하다 많이 왔다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너져도 내년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장이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본다면은 예. 그리고 장이 버블로 간다면은 S&P 500 기준 3000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월가에서도 여전히 이런 얘기는 해요. 즉 빅스인데요. 빅스가 지금 현재 2월 달에 쿵 이렇게 장이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예. 장중에는 50까지도 갔었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아직 보면은 2017년 작년 한 해 대부분 머물렀던 구간보다는 좀 높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장이 좀 경계감은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우리 한국계 미국인 3명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지금 풀려났던 예. 그런 모습들. 어쨌거나 자기의 치적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예. 애를 쓰고 있죠. 이 아래쪽에 지금 트위트 2개는 전부 중국하고 잘 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GT라고 그러죠. 이거 왜 중국의 최고의 그 스마트폰 업체? 예, 예. 이거 제재를 내렸는데 다시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다. 예. 그리고 커머스 디파트먼트 상무부에다 지시했다. 그렇게 하라고. 뭐 혼자 다 하네요. 이게 참 오락가락하는 느낌. 혼자 다 하고 예.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가 뭐 제왕적 대통령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저쪽은 제왕이 아니고 황제네요. 그렇죠. 대통령 혼자 다 합니다. 예. 뭐 어지간한 나라에 지금 대사 자리 빈 데가 엄청 많고 국무부에 뭐 하다못해 차관복급 자리 우리로 치면 국장급 정도 예. 되는 자리 빈 자리 많고 연준 이사 그나마 많이 채워진 거예요. 아직도 공석이지만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하고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무역 전쟁 관련해서 잘 돼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다급하고 늘 이렇게 팔로워가 깜짝 놀랐습니다. 5,183만 명이네요. 와. 저도 여기에 한 명에 포함됩니다만 어느 언론사가 5,100만 명이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는 신문이 있을까요? 없죠. 예. 전 세계 최고죠. 전 세계 최고의 언론이죠. 예.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마이클 코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아닙니까? 예, 예. 이쪽으로 AT&T를 비롯해서 숱한 그 미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로비를 갖다가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고 오죠. 이런 어떤 외신을 쭉 보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훈훈한 사진이 나오리라고 봐요. 뭐 대충 좋은 사진 만들어내기에 급급할 겁니다. 예. 빅딜 만들어졌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하는. 그 같은 이제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저지르면
이제 실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뭐라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냉정하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그쵸. 확실하고 뭐 CBID 같은 완전하고 무슨 불가역적이고 예. 검증 가능하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그런 거 필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0일 날 무조건 좋은 사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예. 그래서 평화의 사도. 그래서 이미 뽕도 맞았고 노벨 뽕도 맞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하고 바깥에서 바깥 변수가 이제 그나마 안 망가지는 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정도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번외의 그 궁금증이긴 한데 진짜로 가능성도 있겠죠?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이번에 잘만 되면 뭐 없진 않잖아요. 오바마도 받았는데요, 뭐.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면 일마에 한 거죠. 그쵸. 예, 충분한, 줘야죠, 뭐. 예. 잘 받아가지고 좀 잘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행보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고 할 일이 많다 보니까. 11월 중간선거의 올인입니다. 그쵸, 올인이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자국을 챙긴단 말이죠. 철강 쪽에 이어서 뭐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가 철강 다음은 자동차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다. 소장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뭐 20% 관세 부과에다 배출가스 규제 강화 시사했습니다. 자동차로 먹고 사는 나라 몇 있지만 우리나라도 대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좀 휘청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를 보고 이렇게 내린 조치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일단 유럽차를 겨냥했죠. 그렇죠. 워낙에 BMW, 벤츠 이런 쪽이 많이 들어오고 예. 따지자면야 일본의 도요타, 혼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가보면 전부 도요타 아닙니까? 굴러다니는 게. 네, 맞아요. 예. 저는 한때 그 프리우스가 미국의 국민차도만요. 그런 정도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혈맹, 동맹 이런 거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봐주는 거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고 그야말로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불변의 철학이죠. 예. 현대차 주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큰 흐름 보시면은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거든요. 예.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해서 한 3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왔죠. 27만 원도 올랐었던 그 흐름입니다만 그동안 이렇게 밀려가지고 현대차 같은 게 이렇게 각광받기 힘든 그런 우리 장이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에 또 한 1, 2년 또 꽂혔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북 관련주 하더라도 현대건설, 현대로템 날아가는 것에 비해서 현대차 주목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뭐 분명 우리 차에 좋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증시가 북한 재료에만 이렇게 골몰할 수 없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 기사를 갖다 이렇게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 OECD 경제 선행지수 추이가 이렇게 100을 하회한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회한다는 이 모습은 이 경기 선행지표만큼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그 경기에 대한 그 뭐랄까요? 바로미터 같은 거죠. 바로미터고 어떻게 보면은 예고하는 그 능력이 크죠. 그런 상황. 전반적인 이 소제목들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일용직 근로자 증가, 고용 없는 성장, 뭐 이런 식의 흐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그나마 요즘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이머징 시장 휘청휘청 한다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분명 차별화된 시장은 분명하고요. 거기에 또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들도 분명 좋은 변수지만 그것만 갖고 내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출은 뭐 계속해서 몇 년째 호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은데 조금 전에 이제 이머징 국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짚고 오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라가르드 그 IMF 총재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화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나가지고 외환 위기가 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국가가 이런데 우리나라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6월 위기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차별화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까지 이렇게 짚어서 보면. 이거 한번 보시더라도 우리 환율 보세요. 최근에 무슨 1080원도 올라서는 듯 했습니다만 무겁죠. 그러니까요. 워낙에 우리나라는 달러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경상수지 흑자 국가, 외환 보유고 많고요. 기업들 뭐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거주자 외화예금에 잔뜩 쌓여 있죠. 달러 많은 나라입니다. 예. 반면에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 보세요. 이거 월간 차트예요. 야. 월간 차트인데 지금 5월 들어서만 절반도 안 지났는데 지금 환율이 뭐 한 12% 이런 식으로 자 뭐 대충 모양만 보시더라도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를 이 커스를 보신다면 우리는 이 시점부터 해서 우리 환율은 중간중간 이렇게 굴곡을 있었어도 큰 흐름은 우하향 아닌가요? 그렇죠. 2,000원에서부터 IMF 97년에 내려온 거죠. 예, 이 금리 40% 참 여기는 별세계입니다. 별세계고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나라들 지금 터키 같은 나라, 예.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 차별화된. 제가 해치펀드 뭐 환투기를 업으로 삼는 해치펀드의 그 딜러라 하더라도 그리고 경영자라 하더라도 한국 원화 쇼칠까요? 한국 원화 환율 급등이나 한국 주식 급락에 배팅을 할까요? 하면 말려야죠. 야, 거기는 지금 매일 외신에 전 세계 언론이 어떻게 뭐 좋은 평가가 나올까? 북한판 마셜 플랜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판에 그 나라를 왜 공격을 해? 거기 달러 많은데야. 그렇죠. 뭐 우리는 괜찮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럼 그 환율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1067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080원 찍고 좀 1110원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네. 비웃기려도 지금 1060원대까지 3거래일 만에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또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좁게는 60원에서 80원. 예. 좀 넓히면은 50원에서 90원. 그 안에 박스권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그쪽에 어느 쪽이 열리기 전까지는 선뜻 이렇게 환 관련해서 성급하게 내던진다거나 뭐 달러를 매집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성급해 보입니다. 예. 이게 작년 연말부터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짚어주셨던 렌지 구간인데 네. 벗어나질 않네요. 아직까지는. 네. 예,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2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